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과업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맨 처음 저기 계신 김명지 대리님께 받았던 과업은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개선 피드백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피드백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하면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당연히 나올 거다 라고 판단을 하여 저희 조장님께서 김명지 대리님과 연락을 통해 기술적 피드백을 제공하되 우리는 확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받아서 확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생태체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확산 방안 발표를 맡게 된 회장님과 비서들 조의 비서 2호 정민효라고 합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목차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해양생태체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린 후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는 타겟을 설정한 후 이 타겟에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해양생태체험 어플리케이션은 해양생태체험 관광 플랫폼으로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부산 바다만의 차별화된 해양 생태 관광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모룬대 이기대에서 서비스 중인 그곳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 자연물과 같은 것들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관광 교육형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관광 교육형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에 맞듯 가장 여기서 밀고 있는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자연물, 동식물 요소를 AR로 통해 설명해주는 AR 크레이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기대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난 다음 캡처한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자연 요소가 이렇게 AR로서 뜨면 여기 있는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뜨게 됩니다. 이 설명을 다 읽고 나면 스탬프라고 하는, 내가 이 설명을 다 읽었고 내가 이 장소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있는 인증마크 비슷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AR 포토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해양 생물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약간 부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이 관광 교육형, 교육적이라는 목적에 주목하여 한번 타겟을 설정해 봤는데, 바로 체험학습형 여행자인 10대를 저희의 타겟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왜 10대가 체험학습형 여행자이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대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학습 목적의 인문관광지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이 인문관광지 중 관광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체험관광지에 대하여 타 연령 평균 대비 약 11.9%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진다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021년도에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교육적인 특징과 이 체험학습을 좋아하는 10대의 특성을 기반하여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 해양생태체험 어플리케이션이 관광지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학생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이기대나 다른 관광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저희는 기존에 있는 교육적 목적과 체험을 보다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 체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알쏭달쏭 생태 퀴즈입니다. 저희는 이 알쏭달쏭 생태 퀴즈에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주 컨텐츠인 AR 큐레이팅 서비스와 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봐서 써봤을 때 이 스탬프가 이 AR 큐레이팅 설명을 읽고 스탬프를 찍는 게 관광지에서 체험 자체는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에서 걸어 다니면서 찍어서 읽고 스탬프도 받으니까요. 근데 스탬프를 찍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스탬프를 왜 찍지? 라고 설명하면 아무도 답을 못할 정도로 그냥 스탬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 자체는 주지만 체험의 의미는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스탬프가 가지는 체험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에 있던 목표인 교육적 목표도 달성하고자 스탬프를 다 찍은 사람들에 대하여 스탬프를 찍으며 읽어봤던 정보를
복습하는 느낌에서 퀴즈를 풀 수 있는 알쏭달쏭 생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때 AR 큐레이팅 설명을 읽고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위치를 도착 3m 이전에 푸시 알람을 통해 알려줄 계획입니다. 푸시 알람으로 선정한 위치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동생마을 전망대, 함과 섬석 안맥, 해식동굴, 해녀막사, 돌개구멍 5개의 위치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저희의 초기 주 고객층이 10대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해양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동선 위주로 선정해 보았고, 이렇게 푸시 알람을 통해 위치를 알려준다면 기존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스탬프를 찍기 위해 계속 관광객 핸드폰만 보고 있어야 했다라는 문제점을 없애줄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마을 전망대부터 돌개구멍에 이르기까지 스탬프를 모두 모은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알쏭달쏭 생태 퀴즈를 풀 수 있는 창이 마련됩니다. 이때 저희는 학생들 하면 승부욕이 있지 않습니까?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 오늘의 퀴즈왕이라고도 하여 누가 더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더 잘 풀었나를 순위로 매겨서 보여줄 것입니다. 문제는 크게 OX 4문제의 객관식 한 문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퀴즈는 되뇌기 학습 효과라는 걸 일으켜 스탬프를 모으며 얻었던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집에 가서도 아니면 세월이 꽤 지나도 내가 이 기대에서 이런 걸 봤지 라고 기억을 할 것이고, 이는 곧 추억이라는 체험의 의미가 스탬프를 통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학습형 전략을 구상하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이기대를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기대 월평균 방문자 수를 보시면 10대 방문자는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전략을 줘도 사람들이 이기대에 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대들을 이기대에 오게 하는 동시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고, 그것이 바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육여행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여행 루트를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알쏭달쏭 생태 퀴즈를 포함하는 해양 생태 체험은 체험학습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라는 현장 체험학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가며 AR, VR이 교육 목적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AR 큐레이션 서비스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는 해양 생태 체험 어플리케이션이 충분히 교육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저희 판단하여 교육여행과 해양 생태 체험 어플리케이션을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알겠다, 쓰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쓸 건데? 저희는 실제로 주 한국 교육여행사라는 여행 대행사의 부산 여행 루트를 참고해 이기대 해안 상식로로 지나는 교육여행 루트를 이 주 한국 교육여행사에 삽입하여 참여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도록 유도해보자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1화는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당일치기 현장체험학습 루트입니다. 시간 관계상 루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당일치기에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이기대에 방문했고 14시 반에 복귀한다는 루트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2박 3일 수학여행 부산편입니다. 첫째 날에는 용궁사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이틀 차인 이기대 해안상식로, 비프거리, 국립해양박물관, 태종대, 마지막 날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갔다가 복귀하는 루트라고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이 두 안 모두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중인 이기대를 삽입하여 이 이기대에 갔을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제공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고, 근데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여 실제로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포함하는 여행 루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주 한국 교육 여행사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로서 답장을 주시길 코로나 이후 부산 수학여행 코스를 바꿀 예정이었는데 제작해주신 코스가 변화할 여행 루트에 포함될 만하다라고 말해주셨으며, 실제로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실제로 사용하기 원하셔서 저희 조장님과 연락처를 공유해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 교육여행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포함시키는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1차적인 기대 방안은
저희가 애초에 목표하였던 10대에 대한 접근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해양 생태체험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닌 이기대나 나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더 발달하면 다른 관광지에서 이게 할 때 거기도 가고 많이 갈 거고 10대들이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쓸 거고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해봤고 또 수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한국 교육 여행사를 예시로 들면 인당 약 17만원 그리고 약 20명 이상의 인원만 있으면 누구나 저희가 앞서 언급드린 여행 루트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교육 여행사를 통해 부산으로의 단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 누구든 해양 생태체험 어플리케이션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비서 2호 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비서던데 회장님이 누구야? 저 맨디라고. 비서 잘 뒀다 야. 자 그러면 혹시 어플을 활용했을 때 이제 게임적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보상적 요소는 혹시 고려해본 게 없어요? 저희가 맨 처음 고려했던 게 오늘의 기주왕으로 해서 사람들을 북돋을지 혹은 아니면 실제 소상공인들과 연계하여 아이템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거를 일주일 전에 갑자기 구상해서 만들었던 거여서 실제 소상공인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방안을 추가했고 저도 충분히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룰렛 방식으로 전부 주는 건 벤처 기업상 돈이 좀 부족할 테니까 그렇게 랜덤으로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했는데 지금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여행사 한 곳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지역 학교들도 뭐 이거는 멀리 있는 학교에서의 체험 학습을 길게 오는 경우를 분명히 하는 경우 같은데 그렇지 않다 부산 지역 내 학교들에서 당일 체험 코스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한 지역 학교의 참여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맡기 시작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되게 유사한 AR을 포함한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서 지역이랑 연결을 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수원화성의 비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수원화성 월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 명인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5천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지역이랑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상황이어서 저는 지역이랑 연계하기보다는 지역 학교 그런 것이랑 연계하기보다는 이러한 영리 목적의 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좀 더 얘네도 돈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건데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탬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탬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학생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거기 갔는데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체험학습을 한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요다 코스 가지고 자치공원의 순서대로 뭔가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역 상권하고의 이제 협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일 거잖아요. 네, 초기 타겟은 학생으로 잡아봤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상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게 룰렛으로 주되 상권 그런 거보다는 문화상품권이 애들이 가장 좋아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는데 금전적 교육상 일단은 이렇게 하되 좀 더 발전하면 광고도 받고 할 테니까 그렇게 문화상품권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학생이었네요. 일반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연계되지 않은 건가요? 맨 처음 타겟은 제가 듣기로 부산을 방문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원들이 의논해 봤을 때 굳이 가족끼리 왔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아예 핸드폰을 더 친숙하고 이런 현장 체험 학습 자체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개해보는 게 좀 더 스토리라인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는 뭐 학생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뭐 좋은 내용도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들던데 이제 부산에 오면 명수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가족 동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학생보다 그 학생의 부모님 연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연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60대 이후가 되면 이제 근육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 일이 좀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이 앱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뭔가 이 현장 학습 말고 가상의 학습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 분명히 나 어리도도 가고 싶고 이래도 가고 싶고 한데 내 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뭔가 이게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기회 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강 기자. 예.